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덱스에 대한 개요, 정의,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 보조 인덱스 등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서트를 했을 때 왜 그렇게 정렬이 되었나 라는 이유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덱스의 장단점, 그리고 인덱스의 뭐 여러 가지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컨트롤 시프트 O를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9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MySQL 작업에 가서 10장 인덱스를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join이라는 이게 들어가서 요거는 필요 없는 데이터니까 삭제를 할게요. 자, 삭제를 하고 SQL 데이터 변경 후 초기화 코드 있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자, 요거를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서 초기화를 딱 이렇게 시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하고 닫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컨트롤 S 저장을 하는데 자, 10장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습 해가지고 실습 다시 1 해서 자, 여기다가 인덱스 다시 1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를 먼저 했고 이제 우리가 자, use 해서 SQL DB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use SQL DB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화를 했으니까 SQL DB에서는 user TBA라고 by TBA라고는 분명히 외래키로 엮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일단 우리가 외래키를 드랍을 좀 시킬게요. 일단 by TBL에 있는 그죠? by TBL에 있는 외래키를 제거하도록 하자. 그래서 자 alter table 이렇게 해서 그리고 by tbl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드랍 합니다. 드랍 하는데 foreign EIGN 되겠죠. 키 이름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show index from 하고요. 그리고 by tbl 이렇게 한번 여기 요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유저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데 키네임이 유저 아이디고 컬럼 네임이 아니고 자, show 인덱스 말고 우리가 constraint 그걸로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constraint를 볼 때 잠깐만요. constraint를 볼 때 자, 그래서 요렇게 보게 되면 요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인덱스에 대한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 이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해봤던 뭡니까? 자, select 해서 모든 제약 조건을 볼 수 있는 게 있었죠. 자, from 해서 information 그죠? 그리고 언더바 스키마 그죠? 점 해서 테이블 해서 언더바 constraints가 있었죠. 그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름이 자, 얘가 DB 이름이 SQL DB니까요. 여기에 SQL DB가 3개가 있는데 자, 보니까 자, FK로 되어 있는 게 show by TBL IB FK 언더바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pen value in viewer를 누르시고요.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드랍 키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값을 넣어주면 자, 요게 이제 사라지겠죠. 사라졌고요. show index from 해도
자, 요거는 적용이 바로 안 된 걸 그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 자, SQLDB가 어디 갔나요? SQLDB, 예. SQLDB가 여기 있죠. 그죠? 이제 FK가 사라졌다. 그죠? 포린키가 없어졌어요.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외래키를 드랍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아래 코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어디다가 여러분들도 메모를 해두시고 이제 쓰면 되죠. 그죠? 아래 코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의 제약 조건의 상세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래키를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먼저 select 해봅니다. select asterisk from user tbl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끌어봤어요. 끌어보니까 10건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어때요? 강호동이가 먼저 올라와 있고 유재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분명히 우리가 뭐예요?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우리가 조인에 다시 가서 자 여기에다가 변경 후 초기화 코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를 줬죠. 그럼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생성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분명히 유재석을 먼저 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우리가 강호동이가 먼저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그죠? 자 조회를 하면 우리가 오더바이를 딱히 주지도 않았어요. 오더바이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삽입할 때와는 다르게 그죠?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정렬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즉 뭐예요? 이게 뭐 때문이래요? 클러스터 인덱스의 효과가 되는 거죠. 클러스터 인덱스의 효과인 것이다. 맞죠? 이렇게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즉 다시 말해서 영어 사전의 뭡니까? 단어 역할을 하고 있죠. 단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해 테이블에 뭡니까? PK를 설정을 하면 그것이 곧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어서 뭡니까? 정렬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눈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 그죠? 우리가.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자, 드랍 테이블 if exists 해서 tbl1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자, create table tbl1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자, A라는 열을 만들어서, 컬럼을 만들어서, 자, int primary key를 이렇게 여기다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B는 그냥 int 타입으로, C도 그냥 int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자, 아래와 같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자 만들었어요. 그리고 refresh all 해서 여기 SQLDB에 자 TBL1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TBL1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show 해보죠. show index from 해서 여기에다가 TBL1 이렇게 했어요. 자, 좋습니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테이블 이름은 TBL1이고 non-unique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자, 뭡니까? non-unique 자, TBL 뭡니까? TBL1의 인덱스를 살펴보는 명령어이다. 근데 어쩔 때는 먹고 어쩔 때는 삭제된 건 잘 안 먹고 가장 좋은 거는 constraint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죠? 여튼 간단하게 볼 수 있을 때는 show index from tbl1을 이제 show index from 명령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보면 여기에 non-unique가 있죠. 그죠? non-unique non 언더바 unique가 있는데요. 얘는 non-unique는 뭐요? unique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non-unique로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래서 0이라면 뭐라고요? 0이라면 unique라는 뜻이에요.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unique라는 것이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primary 뭡니까? 키네임이 그쵸. 제가 잠깐 빠먹었네요. 키네임이 프라이머리로 되어 있다면 클러스터형 인덱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자, 프라이머리가 예를 들어 또 프라이머리가 아니라면 보조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보조 인덱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울러 뭡니까? A라는 필드 맞죠? 필드가 뭡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인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show index from으로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이게 바로 이제 TBL1을 살펴본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개 더 테이블을 더 만들어 볼 건데요.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하자 해서 자, 드라 테이블 해서 if exists tbl2 이렇게 하고요. create 테이블 해서 우리가 tbl2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자, tbl2를 만드는데 a 그리고 int 얘는 primary 그리고 key 프라이머리 키는 무조건 중복 불가죠. 그죠? 그리고 B는 어떻게 int하고 unique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C도 역시 int 해서 unique를 줬어요. 그럼 이거는 이 두 개는 보조 인덱스고요. 그리고 얘는 PK가 돼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죠. 그래서 얘는 클러스터형 인덱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중복 불가죠. 맞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배웠지만 유니크 제약 조건은 중복 불가이지만 널은 허용이 됐다. 그죠? 허용. 그리고 또 널은 또 하나의 널의 중복은 또 허용이 안 되죠. 그죠? 널도 하나만 허용한다. 그래서 널의 중복도 널의 중복이 됐었나요? 됐다, 맞다. 그죠? 널의 중복도 허용이 된다고 앞서 제가 강의를 한 바 있죠. 강의를 한 바 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역시 show index from 해보죠.
show index from인데 자꾸 폼이라고 하네요. tbl2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A라는 키는 전부 다 프라이머리로 되어 있고요. 얘는 널 값 허용 안 하죠. 그리고 BC는 역시 유니크하죠. 얘도 유니크한데 중요한 거는 얘는 자, 널 값을 허용을 하니까 얘는 보조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테이블을 한 개 더 만들어서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면 얘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고 얘 둘이는 뭐가 된다? 보조 인덱스가 된다. 인덱스가 되고 얘도 보조 인덱스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역시 테이블을 또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드랍에서 드랍 테이블 if exists 해서 tbl3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자, 똑같이 create table tbl3 해서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자, a int unique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3개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 주고 여기에다가 c를 줬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했고요. show index from을 복사를 해와서 여기서 확인을 해봤어요. 3개 3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non-unique가 제로고요. 얘는 시퀀스도 전부 다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덱스, 키네임이 ABC, 그리고 널 다 허용하는, 얘는 소위 말해서 보조 인덱스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예요? 확인을 해보면 보조 인덱스로만 구성되어진 테이블이다. 그죠? 테이블이고, 하여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필수인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필수라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권장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자, drop table if exists 해서 tbl4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create table 그리고 tbl4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자, A 해서 int 해서 유니크를 줄 건데요. 여기에다가 낱널을 한번 붙여 볼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니크 낱널을 붙이면 얘는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유니크 제약 조건인데 우리가 낱널을 추가한 거죠. 추가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된다. 라는 사실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죠. 그 다음에 B 해서 int 하고 역시 q 하고 주고요. 그리고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C, D 이렇게 주는데, 자, 얘는 C, 얘는 D에서 유니크를 뺄게요. 얘는 됐죠? 요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생성됐고요. 자, 위에 있는 show index from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자, 붙여놓고 4를 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자, A는 유니크 난널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머리라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키네임이. 그죠? 키네임이 그리고 컬럼 네임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from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널 값을 허용을 하지 않고 유니크한 값이다 라는 걸 표식을 하기 때문에 얘도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클러스터형 인덱스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PK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PK가 우선이 됩니다. 그 사실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설명을 조금 또 추가해보면, 자, 뭡니까? 확인해보면, 뭐예요? A 필드, 그죠? A 필드에 널값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온다. 그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몇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PK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유니크 그죠? 그리고 난널 1대 우리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뭐라고요?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TBL4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줬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클러스터형 인덱스로 정렬이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insert 해서요. insert into 해서 전부 다 int 타입이니까요. 여기에다가 tbl4 하고요. values 하고 여기에다가 자 3 이렇게 줬어요. 주고 이거 복사해서 자 3이 먼저 들어갔고 한 4개 5개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1 그리고 얘는 4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얘는 5 줬고요. 그리고 얘는 2가 되겠죠. 2 이렇게 인서트를 했어요. 한번 해보죠. 자, 인서트를 딱 5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셀렉트 한번 해보죠. 셀렉트 해서 아스타리크 그리고 from에서 tbl4 이렇게 해서 끌고 봅니다. 자, tbl4죠. tbl이라고 했군요. tbl4 이렇게 해서 끌고 봅니다. 어때요?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동일하게 PK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간 순서를 정렬을 해가지고 얘가 1, 2, 3, 4, 5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요게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잖아요. 뭐 설명을 이미 드렸지만 만약에 테이블에 그죠? PK와 뭐 유니크 난널 그죠? 유니크 난널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바로 얘기하면 PK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고 그리고 뭡니까? 유니크 난널 그죠? 유니크 난널은 뭐가 된다고요? 밀려서 보조 인덱스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알겠죠? 둘 다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오로지 한 개밖에 생성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테이블 해서 if exists 해서 tbl5 하고요. 그리고 create 해봅니다. create table 하고요. 그리고 tbl5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A 해서 여기서 int 하고 unique 난너를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얘가 pk예요. 그죠? 그런데 b 해서 int unique를 치고 또 c도 역시 int unique라고 주고요. 근데 뒤에다가 int 하고 primary key를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얘는 여기까지 입력했을 때는 A가 PK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PK가 없다면, 당연히 A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되지만, 그죠? 되지만, 여기서는 D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D 필드가 PK이기 때문에, 그죠? 보조 인덱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자, 뭐예요? 항상 PK가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또 역시 show index from에서 tbl5를 한번 찍어 볼게요. show index from tbl5 해서 확인을 해보죠. 자, tb 뭐 잘못됐나요? 에러 코드 SQL tbl 이거 안 만들었군요. 요렇게 만들어 보죠. 자,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how index 확인해 봅니다. 해보니까 D가 바로 primary key로 잡히면서 D가 제일 먼저 올라왔죠. 근데 요것도 역시 특성은 PK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PK가 존재한다면 A는 그냥 보조 인덱스일 뿐이다. PK가 있는 곳이라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저 TBL 있잖아요. 유저 TBL 그 테이블을 우리가 한번 프라이머리 키를 일단은 드랍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리고 다른 키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select에서 from에서 user tbl에서 끌고 보면 자, 강호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강호동, 김재동, 김국진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벌스 이어는 중복된 게 있죠. 중복된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건 PK 조건이 안 되네요. 안 되고요. 키도 똑같은 게 있죠. 키도 한번 볼까요? 키도 그렇죠. 여기 똑같은 게 있네요. 똑같은 게 있으면 중복이 돼서 안 되고요. 그러면 벌스 이어도 자 이렇게 똑같은 게 몇 명입니까? 1970년생이 70년생 2명, 71년생 2명, 72년생도 2명. 아하, 이렇게 되면 좀 이거는 PK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끌고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강호동, 김재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드랍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lter 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하고요. 그리고 나서 user tbl에다가 드랍을 할 건데요. 어떤 걸?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드랍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드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끌고 볼게요. 끌고 보니까 어차피 얘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강호동보다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insert into 해서 user tbl에다가 넣는데 values 해서 여기다가 id는 khd보다 앞에 있는 앞순에 있는 AAA를 한번 넣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뭐죠?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birth year를 1988년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ADDR은 뭡니까? 뭐 그냥 한국이라고 할게요. 자, 한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나요? 요게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모바일은 없고요. 자, 널 하고 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키는 뭐 19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mdate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2010, 101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유저 TBL에다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드랍이 됐기 때문에 AAA는 맨 마지막에 나오겠죠. 확인해 봅니다. 자, 해보니까 강호동이 제일 위에 있죠. 그 다음 맨 밑에 AAA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결과는 뭐예요? 위에 프라이머리 키 PK를 삭제를 하고 나서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추가해 보니 뭐예요? 알파벳 수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별로 정렬이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었어요.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봅니다. 여기다가 자 알터 테이블에서 이제 우리가 유저 네임 있죠. 유저 네임을 제가 기본 키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자, 유저 네임을 기본 키로 설정하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 해서 여기에다가 유저 tbl에다가 add를 하는데 constrain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k에서 언더바 유저 네임 하고요. 그리고 name 하고요. 그리고 primary 키 해서 여기다가 유저 네임을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셀렉트를 한번 쳐보죠. 그러면 AAA가 RRR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유저 네임별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스타리크 해서 from 해서 유저 tbl 이렇게 있어요. 끌고 봤어요. 끌고 보니까 자 AAA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맞나요? 이름별로 이거를 PK로 잡았기 때문에 쉬어 다음에 이응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PK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 PK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이 정렬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이거는 네임은 영어 사전인 거다. 자, 요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임이 이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렇게 해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뭐였어요? 조회래요. 그죠? 조회를 해보면 유저 네임, 그죠? 유저 네임에 가나다 순으로, 그죠? 가나다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맞나요? 그죠? 그런데 네임이 영어 사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저 네임이죠. 유저 네임이 영어 사전에 뭐예요? 영어 사전에 단어라고 생각하면 동일하겠네요.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제가 앞서도 강조드렸지만 이런 작업, 즉 뭡니까? PK를 날리고 PK를 작업 중에 갑자기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 그죠? 이런 작업은 현업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알겠죠? 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PK를 드랍하고 다시 추가하는 것은 현업에서는 정말 필요하면 야간에 혹은 공지를 때리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인덱스를 건드릴 때는 조심을 해 주십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인덱스가 이렇게 많은 기능을 백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조심히 쓰고 양날의 검이니까요. 여튼 이어서 이제 또 이론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